안녕하세요. 야산 홍역 강좌를 진행하겠습니다. 어, 어, 지금 인류는 그 만물 종시하는 그 상황 속에 이제 들어와서 엄청난 그 개벽 과정을 겪으면서 새로운 시대로 이제는 넘어가게 되는데, 그 과정을 주도하게 되는 존재들이 사실 대인들이다 그런 거죠. 대인, 그러니까 유교적 측면에선 대인들이 많이 출연을 하게 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대인이라고 하는 이 존재들이 출연하는 것을 그, 그 주역에서는 그 봉황과 기린과 같은 대인들을 대망한다. 그렇게 이제는 그 공자 같은 분이 이제는 에, 에, 그 이치, 그 숨겨져 있는 그 이치를 그 주역 같은 데서 이렇게 그 시빅을 통해서 이렇게 그 설명을 하셨다는 거죠. 그거를 그 야산 이달스님께서 파악을 해서 특히 이제 중천건계의 그 고효사 거기에 있는 그 효에 있는 그 문헌전을 통해서 건고도를 그려냄으로써 이제는 그 이치를 이제 규명을 해서 공개를 해주신 거죠. 이런 것은 이제는 그 중국의 그 중국역에서도 없는 그런 학문이기 때문에 그 사실은 현재 그 역학적 그 수준 깊이와 넓이에서 보면은 사실 한국 학자들이 더 수준이 높습니다. 중국 그 역학자들보다 수준이 많이 높아요. 지금 현재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 역보다는 한국의 역, 특히 그 야산이다섬의 역, 홍역, 그리고 그 기밀부섬의 정역 같은 걸 공부하라고 저는 권고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얘기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이 왜 이렇게 우주 변화가 이 우주 변화뿐만 아니라 왜 인간의 변화가 이렇게 일어나고 새로운 만물 종시하는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의 몸속에서 무국이 발동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그 워몰이라고 그랬어요. 워몰. 그러니까 우주적 워몰이 발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워몰이 여러분의 그 심장 쪽에서 발동을 한다. 그것을 우리가 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 그것을 무국이라고 하는 거고, 신무국. 그것을 그 불교에서는 공, 선도에서는 허라고 하는 거죠. 숫자로는 10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국이라는 관점, 바로 이렇게 워몰, 공과 허가 발동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이 발동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세계를 소멸시키는 운동이 진행이 된다는 거죠. 만물이 종시해야 되니까 만물을 끝내는 운동이 있다고 하는 거죠. 만물 종시 라는 표현이 있죠. 만물 종시, 종하는 것, 종하는 운동이 있다는 그것도 끝난다. 종시, 끝내고 새로 시작한다고 하는 거. 끝내고 새로 시작하는 운동을 있다 보니까 만물 종시하니까 일단 종하는 건 블랙홀로 잡아서 소멸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리고 시는 뭐예요? 화이트홀이잖아요. 내뱉는 운동이란 말이야. 이런 운동이 있다고 하는 거죠. 이런 운동이 있으려면은 사람 속에서 이런 운동의 그 주도적인 그 중심점, 그걸 이제는 그 특이점이라고 하는 거죠. 특이점이 블랙홀, 블랙홀이 아니라 웜홀이라는 그 특이점이 이제는 발동이 돼가지고 그 선천 복귀 팔계가 후천 문항 팔계, 사람의 몸을 규정하고 있는 사람의 그 상황을 규정하고 있는 후천 문항 팔계 안으로, 그러니까 사람 속으로 이렇게 투영이 돼서 끌려 들어온다고 하는 거죠. 잡아 끄니까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들어오면은 뭐예요? 이렇게 들어오는 것 자체가 여기 이곤 쪽에 있는 이 곤 자체가 뭐 구멍이 뻥 뚫려 있잖아요. 이게 워몰이란 말이에요. 워몰. 그러니까 우리가 건개, 공개를 표현할 때 곤개가 워몰을 뜻하는 게 사실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이 지천태계는 블랙홀 쪽에서 이렇게 공개가 감싸 안고 있는 거고, 이것은 뭐예요? 그 천지비계는 뭐 이렇게 그 나오는 그 화이트홀이고, 여기는 블랙홀, 요거는 화이트홀, 이런 개념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요거 자체가 웜홀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물과 같이 생겼잖아요. 실제로 상 자체가.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끌려 들어와서 합하는 이 현상 자체가 천인합일이라고 하는 거죠. 천인합일. 그러니까 사람 속으로 이렇게 선천의 하늘이, 선천이 하늘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후천은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 속으로 하늘이 들어오는 거니까 이걸 뭐라 지천태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땅 속에 하늘이 들어오는 지천태 상태가 된다. 이 괴로 보면은 지천태계가 된다. 그래서 요 이치가 어디서 드러나는 거냐면, 여러분이 지천태라는 게 여기 보면은 지천, 하늘이 땅 속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이 구조상으로. 그렇죠. 이게 이걸 표현한 거다 그거죠. 하늘 아래 땅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이 선천팔계를 잡아끄는 형식이 된다 이거든. 이렇게 들어오는 요거 자체가 천인합일. 우리가 이것을 또 신인합일이다 이렇게 하는 거. 천인합일, 신인합일의 현상으로 인해서 이게 사람 속에서 무극이 발동을 해서 이렇게 잡아당기면은 두 개가 합하면은 뭐야? 이게 합하면은 뭔가 하나를 낳게 되는데, 그 낳게 되는 존재가 뭐냐면 사람 속에서 사람이 뭔가를 낳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은 그 남성적 역할을 하는 거고, 사람은 여성적 역할을 하게 돼서, 그러니까 땅이니까 사람은 땅을 대변하고 하늘을 이제 수용을 해서 낳게 되는 그 존재가 대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 곤계에 나오는 서남덕북 내여유행 동북상북 내종유경이라는 말은 하늘을 받아들여서 그 대인을 출산하는 것이 바로 요 구절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건계 그 문헌, 그 구호 문헌에 나오는 그 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천인합일의 결과로 사람의 몸속에서 생성되는 새로운 그 만물 종시를 일으키면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존재가 바로 대인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국대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국대도라고 하는 거는, 무국대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요게 무국이 발동해서 되잖아요. 무국이 몸 안에서 발동해서 대인 됐잖아요. 대인 할 때 그 대가 나오는데 어디로 나오는 거야? 어떤 길을 통해서 길을 따라가면서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머리 숫자잖아요. 머리로 나온다는 거잖아요. 머리 쪽으로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국대도라는 이 글자 한자 자체가 무국이 발동돼서 대인이 천인합일, 신인합일의 결과로 대인이 출현하는데, 그 대인이 길을 따라가는데 그 길을, 여러분의 몸속에 길이 있어요. 그 중도의 길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중도의 길을 따라가는데, 그 중도의 길을 따라가서, 그 중도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블랙홀, 웜홀, 화이트홀의 이 길을 따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 길을 따라가서 뭐가 되냐면은 그 머리 쪽에서 대인이 출현을 하는 것이 만들어져서 나오는 것이 무국대도라는 원래 의미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 보면은 우리가 후천문항팔계에서는 여기가 곤계고 여기가 건계니까 지천태 상태가 됐잖아요. 들어온 것이 선천문항팔계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선천문항팔계에서는 곤계가 여기 있고 건계가 여기 있으니까 후천문항팔계는 지천태를 표현해주고 있고, 후천문항팔계는 지천태, 선천 그 복희팔계는 천지비상태. 그러니까 낳는 현상을 표현해주고 있네. 길러가지고 낳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이 중도를 따라서 올라가고 있잖아. 이 선천팔계는. 선천복귀팔. 그래서 이 건계가 여기로 머리 쪽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이쪽에 있으니까. 위쪽에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건계와 공계만 보면은, 건계가 하늘을 뜻하는 건계가 아버지잖아요. 곤계는 엄마잖아요. 그렇죠. 건계와 공계가, 건계가 곤계 안으로 들어가서 지천태가 된 뒤에 그 자식으로서, 건계의 자식으로서 새로운 건계가 태어나는 거를 표현해 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건계를 보면 건계 그
괴사와 그 효사들을 보면은 종일 건건하다라고 그래요. 건도 변화가 있다고 하는 표현을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는 여기 보시면 중천건계에 어떻게 쓰였냐면은 건도 변화가 있다고 표현합니다. 건도 변화. 그렇죠? 이렇게 건도가 뭐예요? 아버지에서 하늘에서 아들로 자식으로 하늘이 아버지가 돼서 아들로 변화가 되는, 그래서 아들이 또 새로운 하늘이 되는. 그러니까 이전의 만물의 하늘이 아버지고 새로운 하늘의 주관자는 누구예요? 아들이 되니까 아버지 건이 아들 건으로 바뀌는 거다 그거죠. 그래서 건도 변화라고 하는 거고,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은 그래서 대명 종시한다고 그래요. 대명이 종시하면서 건도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대명 종시하는 현상. 대명이 종시 끝나고 새로 시작하는데 그것이 건도 변화로 일어나는데, 그것이 어디서 일어나면 건계 효사를 보면은 군자 종일 건건하다 이런 표현이 있어. 그렇게 건해서 군자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예요? 여러분이 지금 군자란 말이에요. 왜 군자가 돼요? 여러분은 대인을 낳으려고 하는 자들은 군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늘을 받아들여서 여러분 몸속에서 대인을 출생을 하려고 하는 자들은 군자가 되는데, 그 군자는 어때요? 종일, 마지막 종말의 때에 뭐를 한다는 거예요? 대명 종시할 때 종때에 건건하다고 하는 거예요. 건을 받아들여서 건을 낳는다 그런 뜻이에요. 하늘을 받아들여서 새로운 하늘을 낳는다.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하늘은 남편이요, 새로 낳는 아들은 아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몸속에서 하늘을 받아들이는 그 하늘은 여러분의 남편으로서 건이고, 받아들여서 여러분이 출생시켜서 대인으로 만들어낸 그 새로운 건은 뭐예요? 새로운 하늘은 여러분의 자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대인이 어떻게 여러분 몸속에서 자식으로 출생해 나오는 것을 이렇게 그 여기 건도 변하다 또는 종일 건건하다, 이 구삼효사에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구삼효사. 자,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건이 건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구의효사에 있는 이견 대인이라고 하는 거는, 그 이견 대인은 뭐예요? 남편으로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대인이고, 여기 구호에 있는 대인은 뭐예요? 자식으로 낳은 대인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의효사에 나오는 대인과 구호효사에 나오는 대인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고 제가 과거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개를 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야산 선생님께서 말씀을 안 하셨지만은 제가 이제 부가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는 그 운동 자체가 우리가 이 괴가 아니라 지지로, 청강과 지지 개념으로 볼 때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여기 미에서 사실 시작한 것이다. 양에서 시작한 것이다. 양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양에서 시작해서 양으로 끝나서 돌아오는 한 바퀴 도는 과정이기 때문에 야산 이달 선생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달로 바꾸게 되는데, 그 달이라고 하는 야산 이달이라고 할 때 이 달은 이 어린 양을 뜻하는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어린 양, 이 여러분이 네이버 한자 사전에 넣고 딱 치면 이게 어린 양이라는 뜻이에요. 어린 양을 낳는다는 뜻이에요. 자, 다른 어린 양이니까 그러니까 결국 지금 같은 개념을 계속 가져가면 뭐 어때요? 자, 하나님을 순양으로 받아들여서, 남편이니까 순양으로 받아들여서 여러분이 암양이 되는 거예요. 그 암양은 뭐예요? 칠태계가 암양이란 말이에요. 암양이 받아들여, 하나님을 암양으로 받아들여서 순양을 받아들여서 어린 양을 낳는 거란 말이에요. 어린 양이, 암양이 여기 있고 또 암양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후천의 암양이 받아들이는 암양이고, 요것은 태어나게 하는 암양이죠. 출산하는 암양, 이것은 받아들이는 암양, 이러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 암양이 순양을 받아들여서 어린 양을 낳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그렇죠. 어린 양이 1건이죠. 여기요. 그렇죠. 이 6건은 뭐예요? 남편으로서 순양이죠. 그렇죠. 그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받아들여서 이렇게 출생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되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이 양을 출산을 해서
출산을 할 때가 여기다 이거죠. 여기 요 지점 5가 바로 출산을 하는 때다. 그러니까 대인이 그 오한극지체가 그 몸을 구성을 해서 여러분의 몸 밖으로 이렇게 나오는 때가 요게 5예요. 그래서 그 야산 이달 선생님께서 5회 중천 개벽이다. 자, 5에서 몸을 나온다. 5에서 몸이 나오니까 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5가 있고 여기 미가 있잖아요. 여기에는 미가 있었잖아요. 5미 이렇게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미에서 들어와서 한 바퀴 아버지 순양이 그 남편으로서 들어와서 내 몸속에 들어와서 내가 어린 양을 낳게 되는데 미에서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들어가요? 천천히 복귀팔개가 미에서 신이나빌 천이나빌이 되면서 한 바퀴 뺑 돌아가지고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몸을 구성을 해서 여러분 몸 안에서 몸을 구성을 해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5에서 출생을 한 거다 이거지. 대인이 그러니까 5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몸 밖으로 출생하는 그 타이밍 그거를 가리켜서 5회 중천개벽이다 이런 말을 썼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야산 이달 선생께서 5회 중천개벽이다 이런 말을 쓸 때는 5잖아요. 5에서 이게 5회 중천개벽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현재 이 한 바퀴 도는 과정 자체가 뭐예요? 인간의 몸 안에서 중도를 따라가서 올라가면서 블랙홀 화이트홀로 따라 올라가면서 중도를 따라 올라가면서 형성이 돼서 낳게 되니까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중천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선천도 아니고 후천도 아니잖아요. 왜? 선천과 후천이 같이 돌고 있잖아요. 같이 협력해서 교육 과정을 거치면서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런데 이 과정이 어디서 일어나고 사람 몸속에 존재하는 그 웜홀과 블랙홀과 화이트홀의 그 메커니즘 안에서 서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이것을 중천이라고 하는 거고 이것이 몸 밖으로 나오는 거니까 몸 밖으로 나올 때가 5에서 말일 때 나오는 거니까 5회 중천 개벽이다. 이때 개벽이 일어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태어날 때가 바로 대인이 몸을 갖고 태어나는 그 시간이 바로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의 시점이 오르게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생성되는 때가 뭐예요? 대인이 몸을 얻어서 사람 몸에서 나올 때 출산할 때가 바로 그때가 바로 개벽의 시작이다 이거죠. 개벽이 된 것이다. 그게 개벽이에요. 그것을 가리켜서 5회 중천 개벽이라 한 것이다. 여기가 5니까 그럼 미는 뭐냐? 태어나면은 애기잖아요. 앵앵거리는 애기라고 하지. 그러니까 미까지 젖을 먹여야 돼요. 이 대인이 태어나는 걸 끝난 게 아니고 미까지 젖을 먹여서 어린 아이 상태로 바깥에 출입을 할 수 있고 이렇게 자기 역할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약 7살 정도 된 아이 정도로 이렇게 키우는 것이 바로 그 대인을 키우는 것이 그러니까 어린 양으로 키우는 것이 요 미까지 와서 되는 거니까 뭐예요? 결국 미에서 시작해서 미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컴퓨터가 좀 이상하네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약간 컴퓨터가 요즘에 좀 이상합니다. 막 이게 내부에서 그 뭐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잡질 못했는데요.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도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그
대인이 이제 이렇게 어린 양으로, 이게 우리가 그 불교에서도 이제 삼매라고 하죠. 삼매도 어린 양이 되는 건데, 자, 이거 그런 얘기까지 이제 너무 복잡해지니까 그냥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해 중천 개벽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태어나는 시점에 그게 바로 오해 중천 개벽인데, 그 야산 이달선님께서 이거를 이제는 요런 이치를 어떤 그 우리 보편적인 우리 역사 속에서 시공간 속에서 이것을 규명을 하려는 작업을 했어요. 그것이 야산 이달 선생님의 그 사상적 체계 중에 그 뭐가 있냐면은 지금 건구호도설을 봤잖아요. 건구호도설 다음에 선우청 고정설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선우청 고정설을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우청 고정설은 뭐냐면 읽어보겠습니다. 중어 선우와 정기종시, 즉 후천으로 넘어가는 중천교역기에 때 맞추어 역수법도를 바로 세워야 함을 설파하였다. 공자께서 집필한 춘추 242년의 도수에 주역의 손익법도를 연계하여 후천책력인 경원역 창제 시기를 밝히는 한편 소자 이때는 소광절입니다. 소광절의 황극경세 연표로서 선천 말기인 대과의 때를 구체적으로 조명하고 36년에 경갑변도의 필연성을 상술하였다. 경세의 진면목이 이로써 여실히 회복된다. 이게 너무나 이게 뭐 고절한 얘기라 읽어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 아무튼 뭐 설명을 해봐야죠. 자, 일단은 여러 가지 선우청 고정설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지금 이거는 상당히 지금껏 얘기한 건구호도설 내에서 이런 선천 복귀 8개가 후천 문항 8개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 무국대도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우리 몸속에서 대인이 출현을 이렇게 태어나는 것이 그 자축인묘 진사 5이기 때문에 5회 중천 개벽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5회 태어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젖을 먹여서 미까지 키워야 되기 때문에 결국 미에서 시작해서 미로 돌아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야산 이달 할 때 그 이달이라는 달이라는 이름 자체가 어린 양을 뜻하는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한자 여러분이 네이버 한자 보면요, 어린 양으로 돼 있어요. 여기 보면은 야산 이달 달자 통달할 달자의 달자인데 여기 17번째 어린 양으로 돼요. 어린 양. 그래서 원래 이 달자 자체가 새끼 양을 수월하게 태어나는 일,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달자 자체의 의미가 원래 어린 양을 탄생시키는 일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 얘기고, 그러면 이제는 선우청 고정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것은 지금 여러분의 개인적인 몸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걸 설명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 지금 강의를 들으시는 분 각 개인이잖아요. 개인 안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걸 설명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하지만은 이것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는 뭐 지금 오늘이 며칠이에요? 2020년 4월 4일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는 어떤 같이 살고 있는 어떤 시공간 시간 개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시간적인 개념에 맞춰서 그럼 좀 더 보편적으로,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공통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후천의 시작을 언제라고 볼 수가 있냐. 그러니까, 이때 후천이라는 개념은 뭐겠어요? 후천은 5회 중천 개벽 요 시점부터가 후천이죠.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서, 이 대인이 몸 밖으로 이렇게 출산하는 때가 바로, 5회 중천 개벽 딱 그 시점이고, 요 개벽된 여기부터 새로운 세상이니까,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니까,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인 시대가 이제는 그 이전 시대에 비추어서 후천이 되는 거죠. 이때의 후천 개념은 이제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선후천 개념들에서 우리가 선후천이 이렇게 같이 돌아가는 시간이 있고, 어떤 게 있냐면은 이 선후천이 같이 돌아가는 게 끝나고 나면은 돌아가서 이 출산되고 나면은 출산될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의 그 이전의 시간을 우리가 선천이라고 하고 그 이후를 후천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일종의 선도적인 그런 개념인데, 대인이라고 하는 존재가 몸 안에 있을 때는 선천이고
몸 밖으로 나왔을 때는 후천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출산하기 전에는 선천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는 거냐면 여러분 몸 안에서 인류의 몸 안에서 대인이 출현하기 전까지는 선천이고 인류의 몸 안에서 대인이 출현한 이후로는 후천이라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대인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오기 전에는 다 선천이죠. 그렇죠? 나오면 후천이잖아. 왜? 나오기 전이라는 건 아직 뱃속에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몸속에 있다고 하는 거니까 나오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개념에 이제 선후천이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게 있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그러면 어린아이가 이렇게 그 아이가 나왔을 경우는, 이런 경우도 시공간이 있는 것이냐? 이런 경우에도 시공간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시공간이라는 거 저기 우리 바깥에 태양과 달이 돌고 뭐 이런 식으로 뭔가 태양과 달의 그런 거에 의해서 태양력과 태음력이 있어가지고 어떤 그 시공간을 규정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시계가 뭐 이게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시간의 흐름이라는 건 이런 그 주로 이제 태양과 달을 중심으로 해서 달력 역법을 구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반복적인 어떤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틀로 잡아놓으면 우리가 시공간의 어떤 그런 거를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역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달력이라 캘린더라고 하는 거잖아요. 캘린더. 그 캘린더가 그런 캘린더가 이 대인이 출현한 이유도 그런 캘린더가 존재할 수가 있겠냐 이거지. 왜냐면은 이 대인이 태어났을 때는 이 대인은 신이잖아, 신. 신이라고 하는 것은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니에요.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닌 중이야, 그냥 중. 허에 존재하는 존재야. 그러니까 중과 허라고 하는 이것 자체가, 무국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계속 무국 상태에 있는 것인데, 이 무국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어떤 시공간이라는 개념을 적용할 수 있냐 이거죠. 그렇죠? 그럼 도대체 후천이라는 말 자체가 의미가 있냐 이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후천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무슨 시공간이 있으니까 시간적으로 선우라는 개념이 있으니까 그 이전을 선천 이후를 후천, 그러니까 후천에도 무슨 시공간이라는 개념이 있겠다 싶으니까 후천을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런 개념이 성립될 수가 있냐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성립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시공간이 없어지니까. 이전 세계가 종말을 하면은 이전 세계에 쓰던 시공간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없어지는 거 아니야? 종말하는 거니까. 만물 종시하면 이전에 만물이 운행되던 그 시공간이 없어진다면은 만물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시공간이라는 개념을 정립을 한 것인데 만물의 그 변화의 운동 자체가 이전의 운동이 없어진다면은 이전의 그 시공간이라는 개념을 그대로 가져와다가 새로운 시공간을 또 만물의 세계를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기술을 할 수 있냐 이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지구가 아니라 여러분이 목성에 가서 살거나 화성에 가서 살거나 할 때 거기 달이 있어 없어요? 목성에 가서 살면 달이 한 5개인가 있어요. 거기는 뭐 어떻게 해야 돼? 그 태양이 그거는 몇 년마다 한 번씩 도는 거야, 그거는. 그런 세계에서는 어떻게 기술을 해야 되냐, 이거지. 아니면 여러분이 뭐 저기 시리우스성 그 근처에 무슨, 별이 있는데 거기 어떤 행성에 가서 정착을 하게 됐어. 그럼 거기 세계에서는 그 시공간을 어떻게, 지금 지구에서 존재하는 이 시공간을 거기다 갖다 붙일 수 있냐, 이거죠. 그런 것처럼 이 시공간이라는 개념 자체는 우리가 그 경험하고 있는 이 변화의 세계를 반복적인 거를 우리가 채용을 해서 그것을 인간의 의식으로 그것을 파악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적용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렇죠?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과연 이런 지금 만약에 우리 몸에서 이렇게 대인이 몸 밖으로 이렇게 나왔을 때 이걸 출산하는 것을 개벽이라고 봤을 때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 나왔을 때는 그때는 시공간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과거에 생각하는 식의 그 시공간을 개념으로는 추산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그 야산 이달 선생님 같은 분은 언급을 안 하신다 그 얘기죠. 제가 볼 때는 그게 그런 식의 개념이 돼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이분은 그걸 언급을 안 하시면서 오히려 경원력이라는 새로운 역법을 얘기한다 그거죠. 그러니까 야산 이달 선생님께서 뭐냐면 역법을 새로 만들어 버렸어. 그러니까 양력과 음력이 없어지고 캘린더가 없어지면서 그러니까 이분이 뭘 하신 거예요? 아, 그러면 우리가 개인이 출현을 해가지고 새로운 세상이 열리면은,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 됐으면은, 새로운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어떤 역법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론적으로는 그렇단 말이에요. 아, 그럼 그동안에 쓰던 태양력과 태음력은 쓸모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전에 태양과 달이, 새로운 시대에는 그런 식으로 운행을 안 할 거니까.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역법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착안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어떤 건지 모르지만은 그 세계가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니까 우리 그 역학을 연구하신 우리 선조들이 고민을 했던 부분이 바로 이런 거예요. 아니, 그럼 우리가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 열리면은 그 세계에서는 그 세계에 있는 어떤 역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 고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시공간에 대한 어떤 운행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이 그 세계는 어떻게 운행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신다 그 얘기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 역법이 있어야지 그 세계가 어떤 세계라는 걸 알려줄 거 아니에요. 그려서 알려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알려줄 때 어떻게 하죠? 기존에 있는 역법하고 비교해서 알려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묘한 거란 말이야. 알 수 없는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세계에 대해서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에 대한 시공간 구조를 구성을 해서 그걸 역법이라고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현재 종말되기 이전의 세계 사람들한테 이렇게 제시를 해준다 이거죠. 그것을 이제 경원력이라고 한다 이거죠. 그걸 경원력이라고 했다. 그런 역법을 하나 만드는데 그걸 경원력이라고 했다. 저 야산이달 선생님께서는. 그러니까 이제는 주장을 하는 게 뭐예요? 혁명이 될 때, 우리가 확 변할 때에 우리가 제3의 역이 나와야 된다. 거기에 그렇게 써 있기 때문에 칠형 명시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법을 새로 창안한다. 이렇게 주역의 근거를 해서 말씀하신 것 같지만은 사실 본래 의도는 뭐냐면은 그냥 근거를 거기서 따왔을 뿐이고 원래는 새로운 세계에 대한 역법이 있어야 되니까 그것을 나름대로 이렇게 고민을 해서 만드신 게 경원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는 막 섞이는 겁니다. 우리가 쓰는 태음력이라고 하는 거와 새로 만드는 경원력이라고 하는 거 가지고 도대체 뭘 가지고 써야 되냐 이거지. 이게 이제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는 여기서 이제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이 역법을 만든다는 건 뭐야? 너나 나나 다 통할 수 있는 객관적인 어떤 그런 시공간 체계라는 거 아니야? 역법이라는 게. 제가 지금 2020년 4월 4일에 지금 5시 57분에 여기 앉아 있는데, 여러분들도 같이 그 시간 보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인정하는 시간이고, 저도 인정하는 시간일 거 아니에요. 뭔가 이런 인정이 될 수 있는 개벽의 시점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고민을 하게 된다고 했죠. 그렇지 않겠어요? 도대체 언제 개벽이 되는 거냐? 그러니까, 이거 얘기를 따지면은 어떤 개인의 문제 아니에요. 이거 지금 여태까지 한 거는 사실 개인이 천인합의를 해서 이렇게 바꾸는 하나의 이론이지. 이것이 너도 나도 모든 사람이 공통으로 우리 집단, 우리 사회나 국가의 구성원들이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그 개벽의 시점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또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런 아주 복잡한 문제들이 이제는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산 이달 선생님께서는 이런 문제를 이제는 고민을 하시면서 뭐를 하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나 개인이 아니라 나 야산 이달이라는 존재는 이미 이걸 다 터득해서 나는 이미 대인이 나왔어. 나는 이미
개벽이 됐어. 하지만은 그건 자신의 개벽이지 다른 사람의 제자의 개벽은 아니잖아요. 야산 이달 선생님이 이런 수련을 해서 유불선에 통해 가지고 이 대인을 몸 밖으로 나왔다면은 이 야산 이달 선생님은 개벽이 된 존재고 새로운 세계로 들어간 존재잖아요. 하지만 제자는 아니잖아. 그럼 도대체 우리가 이렇게 공통으로 존재하는 이 세계에서 어떻게 이것을 제자들에게 이 시점에 대해서 어떤 이런 개념을 이해를 시켜줄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우청 고정설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제는 선우청 고정한다고 하는 이 자체가 선천과 후천을 객관적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도 인정할 시간대로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시간대로 끌어와가지고 우리가 이때부터 선천이고 이때부터 후천이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개인적인 시공간 개념이 아니라 이런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그 개념의 시공간, 그러니까 지금 2020년 4월 4일처럼 그 구체적인 역법으로 이렇게 표현해주기 위해서 고민을 거듭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선우청 고정설이를 할 때 이 고라는 글자 자체가 고민하고 연구한다는 뜻이에요. 살펴서 고민하고 연구하고 엄청나게 고민을 해서 정했다 그런 얘기죠. 이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개인적인 어떤 그런 변화가 아니라 어떤 같이 이렇게 변하는 시공간 역법으로서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고민의 산물이라고 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근데 이것이 과연 모든 사람에게 공통으로 통하는 선우천 변화에 대한 개념이냐에 대해서는 저도 역시 상당한 의문을 가지고 있다. 이분은 이런 고민을 하셔서 만들어내셨지만은 이분이 이제 주장을 하시는 거는 좋다. 각 사람마다 대인이 나오는 시점이 다 틀려. 그런데 어떤 공통의 시간을 확률적으로 우리가 공통으로 존재하는 대상체를 생각해야 되겠는데 그걸 뭘로 생각하게 되냐면은 이분은 이제는 그걸 대한민국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대한민국이라는 대한민국이라는 우리가 같이 살고 있는 만들어 나가고 있는 이 나라라는 우리가 회사를 법인이라고 하는 건 법적인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회사잖아, 그게. 그런 법인과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대한민국이라는 어떤 공통의 법인, 사람, 대한민국 안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이 나오는 거.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이 출현하는 거를 개념으로 해서 선우천을 가르는 사고를 이제 전개를 하신다 그런 얘기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공자는 이미 대인이 나왔죠, 그 사람은. 근데 야산선생님도 이미 대인이 나왔어. 석가모니도 대인이 나왔고 예수도 대인이 나왔어. 출연을 했는데 그 사람들 하면 그거 그 사람들 시간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속에서 우리는 뭐냐 이거죠. 그것을 우리가 집단적으로 살고 있는 집단 의식적인 측면에서 조직이라는 측면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로 보고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새롭게 새로운 대인과 같은 개념으로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법인이라고 생각해 법인이 새로 나온다.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발상을 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제가 너무 이상한 얘기를 계속 했나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는 주장을 하시는 거는 이거는 이제 1948년이다 이렇게 딱 때려박았어요. 1948년에 새로운 대한민국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948년에 대한민국 법인 대인이 법 조직으로서 대인이 나온 거예요. 대인이 나왔다 이렇게 규정을 한다 그거죠. 1948년을 이렇게 딱 잡았다 이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이거는 이분의 성정이 어떻다는 걸 엿볼 수 있냐면은 이분이 어떤 매사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그런 수련적 개념이 아니라 자신의 우리가 유교라는 거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선도나 불도와 유도가 다른 측면은 뭐예요? 선도와 불도는 상당히 개인적 수련 개념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유도는 뭐예요? 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사회적인 어떤 그런 거를 항상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사회적인 조직원으로서 인의 예지신을 발휘하면서 그 살아가는 존재로서의 그 존재 양태를 생각을 하는 존재, 그 학문이 유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유학적인 관점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어떤 우리가 이 국가에서 사는 우리 국가 사회 전체 사람들이 이 변화하는 전체적으로 변하는 메커니즘에 대해서 논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거죠. 유학자로서 피할 수 없는 숙명이다 이거죠. 이거는 가령 선도나 불교나 그 선도를 하는 사람은 이런 거 생각 안 해도 되죠. 하지만은 유학적인 관점으로 가는 사람들은 국가나 사회적인 문제에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문제고, 그런 측면에서 국가와 사회라는 집단의 어떤 그 개벽이라는 전체적인 거를 그 시공간의 그 변화를 이렇게 또 제시를 안 할 수가 없는 그 위치에 있다. 그래서 이분이 1948년을 그러니까 이분은 뭐예요? 그러니까 1948년,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요 사람이 누구야? 요 사람이 대한민국이야. 요 사람이 대한민국이고요. 그렇죠? 대한민국.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라기보다는 이것이 이제는 그 한민족이야, 한민족. 이게 한민족이야. 한민족 안에서 요게 태어났어. 대한민국이 태어났어. 요걸로 본 거예요. 그래서 요게 사람이 이게 한민족이고, 한민족 안에서 대한민국이 나왔어.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것이 바로 5회에 나왔어. 5회 중천 개벽이 일어났어. 이것이 1948년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1948년이냐면은 1948년이 민주공화정이 생길 때라요. 민주공화정, 법적 민주공화정이 공화정 국가가 성립이 된 때라 이거죠. 그러니까 민주공화정.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 그러니까 어떤 그 왕이나 이런 그 귀족 같은 존재들이 이렇게 조직을 만든 게 아니고 민주주의라는 우리 인간들, 일반 평범한 인간들의 어떤 그 권리의 그 기초를 한 공화정. 권력 체계가 어떻게 돼? 민주적인 어떤 선거나 투표 같은 걸 해가지고 하는 그런 개념의 공화정이 국가가 법률적으로 성립된 때가 1948년이기 때문에 요거에 맞춰서 이분이 원래 이거를 한 거는 이때 이렇게 바꾼 게 아니고 이거보다 한 4년 전에 1944년에 이미 바꿨어요. 1944년에 역법을 바꾸면서 1944년에 그 갑신년이었는데 갑신년을 경신년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은 1948년이 무자년에서 갑자년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미 1944년에 갑신년을 경신년으로 바꾸는 거 조치를 단행을 함으로써 1948년이 무자년에서 갑자년으로 바뀌게끔 이미 내다보고 이 작업을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갑자년이라는 게 뭐예요? 갑자년이 60갑자의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작이다 그런 거죠. 새로운 시작의 그 해를 딱 정했다 이거지. 1948년으로. 이때가 개벽이 돼. 그러니까 1947년이 만물이 종한 때고 1948년이 만물이 새로 시작하는 때다 그렇게 봤다는 거지. 이해가 되시죠? 이런 식의 대한민국이 우리 한민족이 1947년이 끝나고 1948년에 새로 시작하는 요게 나왔다 하는 개념으로 했는데 이것이 1944년에 이런 것을 단행을 한 것이다 이거지. 이 단행을 그랬을 때에 우리가 무자년에서 갑자년으로 그냥 갑자를 그냥 바꿔버린 거예요. 바꿔버렸는데 이 차이가 36개의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자, 볼까요? 자, 우리가 이게 할 때에
1944년을 갑신에서 경신으로 바꿨는데 그것이 1948년은 무자에서 갑자년으로 바뀐 꼴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은 이미 1944년에 갑신을 경신으로 바꿨어요. 자, 그것이 이제 그 기록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은 1944년에 들어가서 이분이 56세가 될 때에 선생은 문경세제에서 100일 기도를 마치고 요때 하냐면은 열대 남녀 33명과 함께 방아 찢는 행사를 했어요. 36명과 함께 방아 찌는 행사 풀무놀이를 하면서 이때 뭐냐면은 사작경신이라고 해서 이때를 갑신년을 경신년으로 바꾸는 그거를 단행을 합니다. 이때 단행을 했기 때문에 요때가 요런 단행을 했어요. 그래서 경원역을 창제를 하면서 바꿨는데 요게 어떻게 되냐면은 자, 그러면은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1944년 갑신년이죠. 갑신년. 1944년 갑신년이에요. 갑신년. 갑신년이 여기 있잖아요. 갑신년 21번이잖아요. 21번 갑신년이 그럼 경신년은 자, 갑신년을 경신년으로 바꿨으니까 경신년은 여기서 57 경신이잖아요. 그럼 57 빼기 20이라면 뭐야? 36이잖아요. 그러니까 갑신이 21이고요. 경신이 57이에요. 그러면은 빼면은 36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요렇게 바꾸니까 여기 그 뒤에 따라 쭉 가는 것도 무자년이 어때? 25가 되고 갑자년이 뭐야? 1이잖아. 1인데 60 다음에 1이잖아. 그러니까 60 빼기 25 하니까 35에다가 1 더하니까 36이 되잖아. 이거 36. 그러니까 이 36개의 그 날짜가 사라져 버렸잖아요. 사라져 버렸어.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그걸 헛도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어디든가 그냥 짱 박아 버렸다 이거죠. 없어졌어요. 그걸 소멸시켜 버렸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것을 30년 헛도스라고 하는 게 이런 30년 헛도스가 발생을 하는 거를 가지고 이분이 뭐예요? 1944년에 남녀 36명과 함께 방아 찢는 행사와 풀무놀이를 하면서 이것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상당한 굉장히 의미를 부여를 했다. 그래서 그 후에 1948년에 와서 우리가 뭐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때 와서 민주공화정이 생길 때에 갑자년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분은 뭐냐면은 이게 통일되는 그 날짜도 통일이 아니라 해방 날짜도 예측을 해서 조치를 하시고 전쟁이 일어날 것도 미리 알아가지고 다 피난하고 그러셨어요. 이분이 그 아주 고절한 분이신데 이분이 이런 식으로 30년 헛도스 그러니까 60간지법에 있어서 36개의 그거를 소멸시킴으로써 1944년에 이미 갑신년을 경신년으로 바꿔버리고 무자년을 바꾸는 결단을 내리니까 1948년이 무자에서 갑자로 바뀌는 것이 자동적으로 되고 그렇게 되니까 1948년이 새로운 시작인 갑자다. 그런데 이때가 바로 우리가 민주공화정이라는 대한민국이 새로 법적으로 법인체로 이제 새로 탄생한 해다 그런 개념. 그러니까 이것은 보편적인 국가적인 단위의 개념에서 개벽이 일어나는 시점을 후천 개벽이 일어나는 거를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다 이거죠. 자, 그러나 여기는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분명히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1948년 이전에도 대인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고 1948년 이후에도 대인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잖아요. 다 틀려. 그런데 이 대한민국이라는 그 나라를 한민족이라는 그 기준을 정해가지고 그렇게 이런 역법으로 개벽 시점을 이렇게 그러니까 선천과 후천의 그 개벽 시점 5회 중천 개벽 시점을 이렇게 딱 엄청난 그 에너지를 들여서 이 연구를 하셔서 이걸 딱 표현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엄청난 민족주의자야. 그렇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관점으로 보면은
대한민국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대한민국은 이미 개벽이 돼가지고, 지금 계속 뭐 하고 있는 가 젖을 먹고 있는 상태,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계속 자라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죠. 왜냐면 여기 보면은, 분명히 여기 이치로 보면은, 탄생한 거는 아기로 태어나고, 젖을 먹어서 밑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젖을 먹고 자라는 거잖아, 대한민국이.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오늘도 이제는 소강절 얘기를 다 못했습니다. 자, 해서, 왜냐면 이 역법을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것이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설명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야산 선생님, 이달 선생님의 그 의도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볼 때 이런 의도가 아니었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학적인 관점에서는 국가, 나라, 민족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단순히 그 불도나 선도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 개인적 수련으로 끝나면 되지만은 유도하는 사람들은 유학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사회적인 문제, 국가적인 문제, 그 집단적인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역시 전체 집단의 변화에 대해서 국가의 어떤 그런 우리 대한민국 한민족의 어떤 변화 과정을 이렇게 그 표현을 그것을 통해서 이 개벽 시점을 잡으려다 보니까 이런 연구를 하게 된다 이거죠. 근데 이런 것을 1948년이 왜 1948년이냐? 또 이제 이것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야산 이달 선생님이 1948년은 그게 그냥 정한 게 아니고 그럼 왜 대한민국이라는 관점을 왜 1948년이 개벽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냐라는 거에 대해서 이분이 상당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것을 계속 고민을 해서 연구를 하셔가지고 그것을 이론을 전개를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런 것이 굉장히 복잡하니까 과연 강의를 할 가치가 있겠냐 하는 생각도 들지만은 소강절 같은 경우는 그 이치를 가지고 설명해 보면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다음 시간에는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